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HMM 고점 논란 2000%의 상승 신화를 이어온 이 해운주 긴급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H&M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2000%나 올랐다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슬슬 돌기 시작했거든요. 실제 이 기업이 굉장히 큰 적자폭을 이겨내고 흑자로 돌아섰던 기업이죠. 두산중공업하고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다라고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수익도 보시기도 했고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준비했고요. 추가적으로 이 해운주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매매 전략과 여러분들께서 후속해서 찍을 수 있을 만한 후보 종목을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해운주 같은 경우 제가 앞서 보여드렸지만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됐습니다. 매출액이 근데 많이 늘어났냐? 아니에요. 늘어나긴 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극한으로 개선되는 모습이었죠. 이유는 운임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운송해주고 받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 물류 대란의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운임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데 그 중에서 핵심 첫 번째 물동량의 급증이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지금 깔아앉을 거라고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실제 기업들은 선박을 30% 정도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바이든 정부가 그 양적 완화로 인해서 돈을 뿌려주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글로벌 코로나 시대에 맞게 많은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TV,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생활가전제품의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면서 의료 약품들이나 뭐 의료 용품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물류 대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플러스 하나 더 체크하고 넘어가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많은 인원이 이 항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사용하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져나가고 사람 혹 동물에서도 퍼져나가긴 하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절한 인원수, 효율이 나오는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수만 배정해 버리고 과한 인원수는 출근시키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업무 처리가 늦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이 물류 대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제 중간에 배에서 한 명이라도 선원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버리면 우리나라에서도 걸리고 나면 뭐 자가격리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최소 일주일 동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리스크들과 많은 변수들이 등장하게 되고 선박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를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부산항의 연도별 컨테이너 동량입니다. 2000년도는 추정치고 2020년도는 전망치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 부산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중 무역액이 61%가 증가했다. 올해 무역량이 20-30%가 증가했을 만큼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의문은 이거일 거예요. 언제까지 지속될 건데 도대체 이런 엄청난 비용을 받아가면서 실적 개선이 일어났는데 이런 실적 개선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왜? 계속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성장하고 나면 이 HMM도 또 출발할 수 있거든요. 또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해온 운임에 대해서 자세히 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해운 운임은 사실 어떤 부분에 정말 극히 일부냐면 바로 무역의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환경을 많이 타깃도 하는데요. 요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경제에는요 자유무역 서로서로 거래하고 자유무역하자 뭐 일본이 잘 만드는 건 일본이 잘 만들어서 세계 수출하고 한국이 잘 만드는 건 한국이 만들어 수출하고 서로 잘 만드는 것도 주고받으면서 생산 무역 많이 하자라는 게 자유무역입니다. 반대로 보호무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
서로 우리 거래하지 말고 우리가 만든 건 우리가 쓰자. 이거 우리 해외에 막 수출, 수입 이거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국가가 빚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다른 나라들 퍼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호무역이죠. 말 그대로 정말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두 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입니다. 자연무역은 자연스럽게 무역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보호무역 같은 경우는 무역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체제를 살펴보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현재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2006년도, 2016년도죠. 2016년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에 가장 크게 이슈였던 게 바로 뭐냐면 이제 2017년도 당시 중국에 대한 적자입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얼마나 적자를 받는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2017년도, 2016년도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부터 2000년도 이후부터 이 적자폭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왜 이런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났느냐? 이 미국은 물가 안정, 물건의 가격이 굉장히 싸고 효율 높은 제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노동력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중국에 진출해서 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괜찮은 제품을 생산하게 됐고, 질 괜찮은 제품은 적당한 제품이죠. 가성비가 맞는 제품이죠. 가성비가 나쁜 제품은 성장이 됐고 생산해서 미국 본토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판매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 측면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적절한 가성비 높은 종목을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음, 하나 더 이제 경제에서 성장을 하는데 물가 상승이 안 나오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 이 물가 안정에 대한 카드로 쓰게 되면서 적자 폭이 굉장히 크게 커져 버리게 됩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역시나 이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거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적자 폭이 굉장히 커지게 됐고 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선언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빵 터져 버리게 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빵 터지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는 휘청했죠. 경제 위기가 와버리게 된 겁니다. 결국엔 양적 완화로 돈을 풀긴 했어도 미국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위기였죠.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바이든 정권까지 바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규제는 바뀌었나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웨이 등 중국 59개 기업의 투자금리 행정명령을 때렸다. 이 이외에도 많은 규제들이 계속됐죠. 왜? 지금 이대로 미국이 적자폭이 심한 상황에서 중국이 흑자를 보고 흑자를 본 걸 가지고 중국이 성장을 하게 돼 버리면 자연스럽게 이 1위의 자리를 내주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거죠. 어 게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선순환에서 투자와 소비는 괜찮으나 고용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고용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역시나 중국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절실하게 더욱더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 본토에 가서 중국에서 생산해 내 와서 그 물품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팔았다고 했죠. 그죠? 뭐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이 만들어서 그 기업이 미국에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굉장히 심해지게 됐는데 이 기업들이 어떻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도하게 된 거죠. 바이든 대통령도. 왜? 이런 결국에는 경제를 미국 고용 비율을 회복시키는 건 정부 입장에서 공무원 늘린다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늘려가지고 일자리 늘린다고 경제 좋아지진 않거든요. 공무원 늘어나서 늘어난 고용 비율은요,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세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은 거는 아니겠죠. 실제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가 아닌 기업이 다시 회복돼야 되고요. 이 기업 주도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미국에 있는 공장으로 옮기도록 미국 본토로 옮기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친환경 그린 테마를 해서 강조하고 있고 ESG 강조하고 인프라 모빌리티 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ESG죠. 환경, 탄소 배출을 좀 줄이고 이제 친환경적으로 혁신 경영을 하자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결국 누구 겨냥한 거예요? 중국 겨냥한 거죠. 중국이 가장 못 지킬 만한 거 싹 다 모아놓고 이걸 가지고 중국
규제에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 전부 다 어디로 넘어오게끔 미국으로 넘어오게끔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친환경에 대한 정책을 펼쳐서 우리는 지구를 지킨 거라는 큰 명분을 세워놓고 미국이 국가별 수입품에 탄소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거죠. 이게 보호무역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이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 이 세금을 매기는 건요. 진짜 친환경 물론 진짜 친환경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국가별 수입품의 탄소 수수료를 매기겠다.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 본토에만 들어와서 공장 세우고 만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미국의 고용 회복을 위해서죠.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호무역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적인 무역량이 감소하는 그림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큰 그림을 봤을 땐 뭐라고요? 무역량이 서서히 감소하는 그림이 나오게 있는 겁니다. 게다가 과거 이제 지금 이게 실제 가능한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가능하게 된 게요. 이제 AI 로봇이 발전이 너무 많이 빨라지게 되면서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과거에는 꼭 사람이 꼭 필요했던 일들이 로봇이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사람의 꼭 손을 거쳐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사람의 손을 안 타도 되는 것들이 실제로 많아지고 있어요. 자동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본토로 넘어가는 공장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보호무역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HMM을 바로 팔아버려야 되냐? HMM 바로 팔아버려야 되냐? 장기적 관점만 보고 팔아버려야 되냐?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왜? 보시면 아시다시피 앞서도 보셨지만 지속된 갈등에도 미중 무역액이 61% 증가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미국이 중국한테 수입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농수산물 보세요, 여러분들. 물가 안정 어떻게 꾀야 합니까, 여러분들?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 오면서 물가 안정 꾀하는 겁니다. 채소값이 특히나 우리나라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달걀 파동 대란 왔을 때 여러분들 해외에서 수입해 오면서 물가 안정 시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완전 똑같이 물품에 따라 좀씩 다를 수 있겠지만 물가 안정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요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지금 경제 다 무너지고 있는데 식품 가격하고 나머지 기타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해 버리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겠어요? 회복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게 수입해 오는 거 굉장히 싫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규제를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입이 증가하는데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놓고. 중국 종목 기업들을 하나씩 규제를 때리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대놓고 중국 걸 수입하지 마세요라고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물가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이 미국이 현재 경제가 회복이 안 됐고 물가가 과하게 오르면 경제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실질적인 회복기 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적절하게 회복이 되고 경제가 정상 궤도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수입을 급격하게 줄일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래서 2021년까지는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가 2022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지금 그리고 뭐 매출액도 조금씩 줄어들 만한 가능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라고 내년도까지 2022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흑자라든가 회복세를 이어가다가 이 성장세는 결국에는 코로나가 만든 사태이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는 서서히 꺾이기 시작하면서 매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주가는 지지부진 천천히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 바로 폭락하지 않습니다. 폭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천천히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여러분들께 꼭 아셔야 되는 점이요. 지금 상황에 맞물려서 그렇지 지금 수주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배를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여러분 중공업 배 만드는 회사들에 이제 수주했다. 배를 뭐 몇 척 만드는 거 수주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이 수주를 하게 되면요. 계약부터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선박을 만드는 데까지 1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지 얼마나 됐죠?
대란 이 무역 대란이 터진 지 얼마나 됐죠? 대략적으로 뭐 작년 한 5월,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물류 대란이 이루어지게 된 다음부터 1년이 슬슬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뭐 바로 계약을 따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이번 연도까지 해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선박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HMM 같은 종목들은 나쁘진 않고 단기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으나 이제부터는 추가적인 실적 성장대에 대한 가능성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대로 막 폭락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단기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 실적이 거짓은 아니니까요. 그죠? 이번에 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거짓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략을 잡아가실 때는 단기 반등 하시되 이번 연도 이후로 계속 끌고 가시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 이번 연도까지만 트레이딩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패스하시고 이제 다음 이런 HMM처럼 새롭게 저가에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글로벌 경제 상황에 맞춰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무슨 기업이냐? 제가 준비한 기업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반드시 바뀌지 않을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의학의 발전입니다. 의학의 발전이고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모두가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한국은 의료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가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의학에 제대로 의료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병원 한번 가려고 하면 여러분 엄청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가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실제 뭐 미국에 가보셔도 아실 거예요. 실제 병원에 가기보다는 약국에만 가서 약만 타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 물론 약도 값도 좀 비싸긴 하지만 약만 타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약의 발전에 의해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어, 이 약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약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수명을 늘려주는 이 약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생산 체계 시설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잘못 만들면 안 되고 대량 생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은 중소형 기업들이 이 약을 만드는 공장을 짓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어, SK 그리고 삼성 그리고 굳이 뭐 따져본다고 하면 뭐 셀트리온은 그래도 초기부터 계속해서 먼저 이어간 편이라서 셀트리온 정도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위탁 생산을 맡을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삼성의 이제 뭐라고 하죠? 지배 구조를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그만큼 이 삼성이 다음 비전을 바로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찾은 건데요. 보통 뭐 두 가지 전략이죠. 전장 반도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반도체하고 지금 의약, 약품, 약을 만드는데 지금 올인한 게 바로 삼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제약과 관련된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실적의 성장세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에 따른 투자 매력들을 이해하시고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HMM처럼 중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물론 HMM처럼 적자에서 흑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폭발적인 2000%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아니면 오를자 오른 종목 있죠.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가 똑같습니다. 올라간 이유 명확해요,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끌고 가시면 마음 편하게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적 성장치가 역시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죠. 2016년도 이후에 적자 개선하고 흑자로 계속 돌아섰고요. 게다가 이번에 가장 큰 문제였던 무슨 얘기죠?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이재용의 지금 사면이든 아니면은 그 어,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이루어지게 되면
가석방은 완벽한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어느 정도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리스크의 사라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주가는 이제 리스크를 벗고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관련 종목들 지켜보시면 충분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좋고요. 다 좋지만 이런 매력적인 종목들로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좀 장기적인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와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이것만으로는 조금 만족이 안 된다. 뭐 이거 지금 2000% 날아가는 좋은 종목 이거 이런 종목 후보 종목 추천해 준 줄 알았더니 이건 부족하다. 난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2000%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10% 20% 정도 여러분께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우진 드린 다음에 30% 급등, 지금 한국전자인증 18% 급등, 8% 급등, 지금 현재 삼형 SNC 21% 급등. 항상 시장에서 100% 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여태까지 추천드렸던 종목들 손절가 터치한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손절치는 종목도 있겠지만 90% 확률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손절이 꽤 나오더라도 충분히 내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확률 높은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혼자서 트레이딩 잘하셔서 수익 잘 내시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나는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유료 아니고요. 무료로 시황과 함께 추천 종목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화면 하단에 바로 나오는 링크 그리고 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임시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아이디 만드시고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조금 더 많은 수익들 낼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기초 공부가 필요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극비 자료 만들어 놨는데요. 이 자료 신청 같은 경우 원래 저번 달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까지만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차 배포되고 서서히 배포되고 있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 극비 자료에 오셔서 여러분들께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메일 주소 비밀로 해서 남기시면 되거든요. 이메일 주소 비밀로 해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자료들 이제 우리가 2021년도 유망은 뭐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고 그 재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여러분들께서 기초를 다룬 자료집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참여하시면서 많은 수익과 공부할 거리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진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